자, 첫 번째로 학사팀의 학생 중심 학사제도 운영 사례 및 학생 자율 설계 전공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현정 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작년 3월에 학사팀의 발령을 받아서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지만 지금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이 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혁신적인 학사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기존의 전공과 전임교원들이 강의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보장은 해야 하고, 또 학생들에게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또 엄격하게 학사 관리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은 저희가 늘 접하는 민원 중에 일부를 좀 담았는데요. 지난 학기에 전임교원이 담당한 과목이 수강인원 미달로 모두 폐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그 학기에 할 수업이 없는 거거든요. 개강 이후에 다른 분이 맡았던 강의를 이분에게 옮겨줄 수 있냐,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바꿔줘야 할까요? 학생들은 교수를 보고 강의 계획서를 보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개강 이후에 갑자기 담당 교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은 늘 폐강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수강 탈락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강 탈락이 높은 과목들은 계속 분반을 늘려줘야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할 때 저희는 당분간은 이런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이 좀 명확해지면 그때는 좀 더 혁신 쪽으로 기울어서 그렇게 의사 결정을 할 날이 오기를 저희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학부 강좌 개설 현황인데 제가 지금 2년치만 담기는 했는데요. 3년치, 4년치 현황을 봐도 매년 개설 강좌 수가 줄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학기에 강좌 수가 좀 많고요. 그래서 같은 1학기끼리 비교를 좀 해보시면 과목 수가 꽤 많이 줄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폐강 강좌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몇 년치 계속 폐강이 되면 그 과목은 아예 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강 과목 수는 크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개설 강좌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지금 외부 학점 인정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외부 학점 인정은 현장 실습이나 타대학 학점 교류, 그리고 이제 교환 연수 학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가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고, 지금 링크 사업이나 소중대 사업으로 현장 실습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부 학점 인정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의 졸업 학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대학 내에서 개설되는 강좌 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사팀에서 했던 업무를 좀 발표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교육혁신의 제가 첫 발표이기 때문에 타 대학의 혁신 방향을 조금 더 살펴보고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우리 대학의 혁신 방향을 좀 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조금 넣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미네르바 대학을 벤치마킹한 태제 대학이 올해 개교를 해서 한국 학생 100명, 외국 학생 200명으로 개교를 합니다. 이 대학은 연구는 전혀 하지 않고 교육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고요. 경쟁 대학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직자 연수 때 들으셨던 분들은 있겠지만 그 성대 교무처장님이 오셔서 성대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찾아봤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지금 과목을 선택할 때 사실은 에타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성적을 후하게 주는지, 과제가 적은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대는 기존에 내가 원하는 취업 분야에 성공한 선배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고 검색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저희가 본받을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부 학점이 제가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학도 혁신 사업으로 유연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묵후 강좌를 학기 중에 수강하거나 또는 휴학 중에 수강하면 그것들을 다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외부 학점이거든요. 그런데 성대는 이 우수한 글로벌 컨텐츠를 다 활용을 해서 전임 교원들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글로벌 컨텐츠 라이브러리라는 걸 구축을 해서 15,000건에 있는 강의를 구축을 해서 전인권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업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때 성대 교무처장님도 본인이 반만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 7주 정도는 이 무크에 있는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나머지 수업은 토론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우리 대학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럼 수업 시수 15주 수업 다 안 하는데 다 인정해 줘야 돼? 그런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학사관리 체제 안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대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5주 전체에 대한 수업 시수를 다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 교수뿐만 아니라 외부의 우수한 석학들이 성대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컨텐츠화하고 있고요. 결국은 외부의 자원과 좋은 컨텐츠를 다 교내 컨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출석부 요번에 온라인 출석부를 만들면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학생들이 민원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이런 소통들을 좀 게시판을 통해서 1대1로 다 답변을 해주셔야 돼서 굉장히 일이 많아지셨는데 연대에서는 지금 클라스업이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AI 기술이 활용이 돼서 어느 정도 기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답변이 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교수님들의 노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좀 높게 생각해서 연대에서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교내 소통 수단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사실은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구성원 간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에 적합한 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소통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학사팀에서도 사실 매일 아침에 저희 오면 학사팀 직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137 게시판 활용하고 또 이메일 확인하고 이런 민원 답변하는데 거의 1시간씩은 매번 소비가 되고요. 그 이후에 전화 유선 전화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데이터로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1대1로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다음 사업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도 지금 온라인 100%의 학위 과정을 계속 허용을 하고 있고 이미 석사 과정으로 국민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사 보니까 학위 과정에서도 우즈벡에 있는 대학과 같이 해서 신설학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요즘 기사가 많이 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거를 사용을 막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한 경우는 꼭 명기해서 과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몇몇 대학에서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강의 계획서나 학생들 과제할 때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장려하거나 하는 것들을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과제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지침을 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학 내의 교육 과정은 좀 천천히 가는 것들이 조금 지금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변화하는 것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혁신 방향에 대해서 타 대학 사례를 들여다보면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런 기술과 외부의 여러 가지 우수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학 내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저희 학사팀 이후에 이제 몇 개 부서에서 계속 혁신 사업 성과를 발표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 같이 우리 대학의 차년도 사업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 학사팀에서 했던 내용 3가지로 좀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자유설계 전공은 저희가 좀 시도하고 나서 꽤 이슈도 많이 됐고요. 지금 최근에 EBS에서도 요거 인터뷰하겠다고 좀 연락이 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본인 관심 분야를 좀
키워드를 탐색을 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도 교수를 바로 섭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도 교수님께서 1차적으로 교육 과정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때 이제 점검된 내용을 학사팀에 제출하면 저희가 학생 자율 설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1차, 2차에 이렇게 두 번의 점검을 해서 질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 신설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초기에 학생들한테 좀 많이 장려하는 개념에서 제한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 학생 자율 설계 전공이 매우 늘고 있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탄탄하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이제 저희가 전공 교육 과정의 모듈 구성이 다 완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듈을 반드시 포함해서 모듈 단위로 좀 구성하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이제 우선은 참여자들이 어떤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했고요. 아직은 학생들이 저희가 아무리 안내를 해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행복 성당 주간 상담 부스를 운영해서 학생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하루 종일 운영했는데도 사실 이 부스로는 25명뿐이 방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학생들이 사실은 관심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여러 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줌으로도 또 따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이미 지금 지도 교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도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좀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 과정 만족도는 높았는데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할 기회가 좀 적어서 아쉽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 지금 시스템상 제1전공과 복수전공 단위로 학생이 구성이 되어 있지 이 자율설계 전공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내 지도 교수가 누구고 지도 교수님은 내 학생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차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년에 1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학기 기준으로 231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 교수님은 37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트랙 기반 전공교육과정 앞서서 부총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 전공별 모듈 트랙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사업으로 인해서 신설 모듈 트랙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트랙이 계속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질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 게 필요해서 지금 또 교육부에서 나노 디그리라는 학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듈 중에서 좀 우수한 모듈을 뽑아서 모듈의 주임 교수님도 선정하고 이 모듈을 나노 디그리화하는 것도 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랙 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하고 전공별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공별 간담회 진행했고 이것도 역시 행복 성장 주간의 상담 부스의 학생들과 상담을 해서 이 모듈 트랙 활성화에 좀 안내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 이행 부분 때문에 원래 저희가 전공교육과정 개편 진행하는 절차나 시기가 조금 달라져서 사업단에 대한 것들은 학사팀에서 추가로 진행을 해서 사업 성과 달성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업생 기준으로 처음에 시행됐을 때 한 30% 정도 학생이 이 트랙 하나 정도는 꼭 이수를 하고 졸업을 했고요. 점차 늘고는 있는데 현재는 이 모듈 트랙 이수자가 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보완된 모듈 트랙이 생기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융합 전공 트랙 개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융합 전공 트랙과 산학 연계 트랙을 확대하는 부분을 차년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유연학기제인데요. 유연학기제로 지금 그 대학 공동 강의라고 해서 연대에서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서 이 참여하는 대학들의 모든 강의를 한꺼번에 구축을 해서 이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공동으로 강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가 22년 1학기에 교과서 밖의 심리학이라는 교양을 6개 대학이 공동을 개발을 해서 이거는 계속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2022년 2학기에 생명 시스템 학부에서 전공 과목을 또 연대랑 공동으로 개발해서 연대 학생과 우리 학생이 함께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한 공간에 모이는 건 아니고요.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줌으로 접속하기도 하고 녹화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과제도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늘리고 싶은데 지난 학기에도 한번 교양을 개발했는데 수강 인원 미달로 또 좀 폐강이 됐어요. 그래서 우수한 과목이라도 또 우리 대학 학생 수요가 없으면 운영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전공 과목을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학기제는 저희가 15주 교육과정을 8주로 줄여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1학기에 37개 분반, 2학기에 30개 분반으로 운영되는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 교양 교과가 제일 좀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8개, 뭐 두세 개 이렇게 10개 미만의 전공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좀 낮아서 저희가 교수님들 대상으로 좀 의견을 나눠봤는데 일단 저희 모든 시스템이 15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 있고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8주를 운영하더라도 교수님들이 15주 강의 계획서 입력을 다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스템하고 같이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지금은 이런 유연한 제도와 시스템이 밑받침이 잘 안 돼서 조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고요. 과목 수는 처음에 잠깐 늘다가 현재는 약간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나마 저희가 교수님들께 개선해 드렸던 것은 서식이 너무 좀 복잡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들을 단순화했고요. 이게 이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수법 공모는 따로 내고 저희한테 내시는 집중학기 수업은 또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내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서 이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서식도 통일하고 시기도 좀 동일하게 했고요. 어떤 혜택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대면 전환되면서 비대면 수업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집중학기 수업에 한해서는 비대면을 50%까지 좀 허용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좀 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희 보직자 연수 때 산단장님 보시니까 산학협력단으로 오행시 지으셨던데 이게 지금 제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직장인 사장성어래요. 일치월장이면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란 뜻이고요. 그리고 언행일치는 언제 가족 행복하냐면 일 없는 주말 치킨 먹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제 쉬는 거에 대한 그런 바람이 좀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숙명 버전으로 언행일치는 숙명은 언제나 학생 행복에 제일 미치다 이렇게 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